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자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대상자에 선정된 분이라면 이 예비교육 영상을 꼭 시청해 주셔야 하는데요. 잠깐! 영상을 보기 전 체크리스트에 해당 사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주세요.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담당자에게 해당 내용을 신고하고 안내에 따라 주셔야 하고, 신고하지 않고 지원받을 경우 부정수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영상을 보기 전 해당 사항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은 취업 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 청년들의 자기주도적 취업 창업 준비를 위한 비용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정책입니다. 지원금에 선정되신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바로 예비교육 영상 시청인데요. 예비교육이란 지원금 선정자들에게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참여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선정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입니다. 모든 선정자들은 반드시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사업 참가자 서약서, 예비교육 이수 확인서 및 구직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미제출 시 전남 청년 구직활동 수당 선발에서 무효가 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비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지원금을 받게 될 카드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구직활동을 하시는 데 필요한 경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카드입니다. 카드 신청은 전자명함으로 발송되며 광주은행 계좌가 없는 경우 계좌 개설부터 해야 하므로 신청 절차에 유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교통카드 후불 기능, 잔액 알림 기능 등은 반드시 본인이 카드 발급 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비교육 이수기간에 발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전자명함 문자를 받지 못하거나 중간에 신규 진행이 안 될 시 광주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오프라인에서 신청하실 경우 반드시 청년 구직활동 수당임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카드 신규 시 각 개인별 고유 가상계좌가 생성되며 지원금은 이 계좌에 입금되며 가상계좌 잔액은 입금과 출금, 이체 거래가 불가합니다. 단, 연결된 일반 계좌의 잔액은 ATM을 통해 이용 가능합니다. 6개월 지원 기간 동안 카드 이용 시 일반 계좌에 잔액이 있더라도 가상계좌 잔액을 초과하여 이용할 수 없으며 지원금 잔액은 문자 서비스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사업기간 종료 후 가상계좌는 삭제되며 향후 광주은행 연결계좌 잔액 범위 내에서 체크카드 이용이 가능합니다. 카드 수령 시 반드시 카드 사용 등록이 필요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금은 해당 지원카드, 체크카드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 가능 업종에서 결제 시 구직활동비가 자동으로 가상계좌에서 출금되어 결제됩니다. 이용 가능 업종은 구직활동 관련된 모든 항목이며 교육비, 교재 및 도서 구입비, 시험 응시료, 면접활동비, 구직활동에 따른 식비, 교통비, 숙박비이며 사용 불가 업종은 유흥업종, 도박, 귀금속, 상품권 등 구직활동에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되며 업종이 제대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이 불가합니다. 지원카드는 매일 23시 30분부터 00시 10분까지 이용이 제한되며 매월 둘째 주 일요일 오전 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카드 재발급,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시려면 사전에 전자금융 서비스에 가입한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후불 교통카드 가능 카드로 신규 발급할 경우 후불 교통 이용 금액은 가상계좌에서 지원금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제가 되며 가상계좌에서 잔액이 부족할 경우 연결된 일반 계좌에서 결제가 될 예정입니다. 후불 교통카드 이용 금액은 10일 단위로 일괄 결제되며 해당 이용 금액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는 지원금 입금 이후 사용 가능하며 지원카드 이용에 따른 캐시백은 매월 10일 연결된 일반 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연결된 일반 계좌의 수수료 면제 항목은 인터넷, 스마트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이용 수수료 면제, 자동화기기 이용 수수료 면제, 광주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이체 면제, 가상계좌 잔액 SMS 문자 통지 수수료 항목입니다. 비대면으로 신규된 일반 계좌는 현금 출금 시 100만 원, 이체 시 3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지원금 지급은 지역경제 상생의 일환으로 지원금 일부를 주소지 기초지자체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1회차 지원금 중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체크카드는 클린카드로 유흥, 도박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은 사용을 제한하고 지원금 지급은 발급한 체크카드와 연동되어 있는 가상계좌로 입금되며 지역화폐는 시군 배부처에서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지난 한 달간 구직활동 계획서에 따라 수행한 구직활동 내용과 지원금 사용 내역 등을 작성해 매월 제출하는 것입니다. 보고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증빙 자료를 기반으로 보고서의 부실, 미제출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직활동 보고서는 매월 16일부터 20일까지 전남 일자리 통합 정보망에서 작성하며 첫 번째 보고서는 첫 지급일부터 다음 월 20일까지의 내용이며 두 번째 보고서 이후는 전월 21일부터 해당 월 20일까지의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단 16일에서 20일 이전 제출도 가능하나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은 20일까지의 내용을 반드시 반영하셔야 합니다. 예시로 16일까지 구직활동 내용 작성 제출 후 20일에 지원금을 20만 원 이상 일시불로 사용할 경우 20일까지 지원금 사용 및 기타 특이사항 수정 제출하셔야 하며 단 20일 이후는 수정 불가합니다. 계획서상 구직활동 이행 여부에는 매월 구직활동 계획서상에 작성했던 세부 계획을 한 가지 이상 작성하고 작성한 활동에 대해서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다만 활동을 한 가지만 작성할 경우 해당 활동이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보고서가 부실 처리되므로 반드시 구직활동과 연관성이 있도록 작성해야 합니다. 향후 활동 계획에는 구직활동 계획서상에 작성하셨던 목표 계획 중 다음 월에 하고자 하는 것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취창업 여부, 상급학교 진학 여부, 주소지 이전 여부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관리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변동이 없을 시에는 아니오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소지 이전 여부에 있는 주민등록 초본 첨부는 주소지 이전에 대한 확인을 하고자 함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의 이력을 발급받아 매월 보고서를 제출하는 달에 발급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에 대한 사실 증명 또한 사업자 등록 유무에 대한 확인 절차이므로 반드시 매월 발급하여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 초본과 사업자 등록 사실 여부 서류는 구직활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달에 발급한 것만 인정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2월은 10만 원 이상일 경우 필수 작성 사항입니다.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보고서 마감일인 매월 20일 기준으로 정확한 잔액을 기입하셔야 하며 추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사용처에 상세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에는 지원금을 오프라인에서 일시불로 20만 원 이상 지출한 경우 온라인은 금액에 상관없이 해당 사용 내역과 영수증 등 증빙 자료를 첨부하고 해당 지출이 여러분의 구직활동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가령 취업에 필요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데 20만 원 이상 일시불 지출 발생한 경우 강의 수강증을 영수증과 함께 첨부하고 취업에 필요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보고서상의 구직활동 내용으로는 어떤 내용을 작성해야 할까요? 구직활동 계획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도 직간접 구직활동에 포함되지 않으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직간접 구직활동이란
화면에 표시된 7가지 유형의 구직 활동을 말합니다. 단순히 물품을 구매하고 구직 활동을 하지 못한 사유를 기록한 것은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남중소기업진흥원이나 외부기관에서 시행한 역량 강화 교육에 참여했다거나 입사 지원, 면접 응시 등 직접 구직 활동의 경우에는 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구직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구직활동 이행 여부 및 지원금 사용 특이사항 신고에 필요한 증빙자료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증빙자료로는 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발부한 서류, 영수증, 사진 등 기타 자료가 있습니다. 모든 증빙자료에는 본인 여부, 활동 일자,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관 공식 발부 서류는 본인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및 구직 일자가 필요하며 면접 증명서, 수료증, 시험 접수증, 취업 사이트 구직 활동 확인서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물품 서비스 구매 영수증은 체크카드 앞자리 4자리, 구입 일시, 지출 내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학원비 영수증, 도서 구입 영수증, 상담 서비스 참여 영수증 등을 말합니다. 사진 등 기타 자료는 상기 증빙 자료 중 제출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우에 인정되며 사진 제출 시에는 본인 여부, 일자, 구직 활동 내용이 모두 표시된 사진을 전후 비교가 가능하도록 2장 이상 제출해 주셔야 하며 청년 구직활동 수당 공지사항에서 구직활동 확인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사진 첨부 후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 항목이 빠진 증빙 자료는 보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청년 구직활동 수당카드 여부 확인 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청년 구직활동 수당카드로 구입한 영수증은 반드시 영수증 내 체크카드 번호 앞자리 5151이 표기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드 번호가 표기되지 않는 영수증 제출 시 증빙자료 불인정이 되므로 꼭 이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온라인 결제 등으로 카드 번호 앞자리가 9200으로 표시되는 경우 카드 번호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구매 목록을 캡처하여 영수증과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증빙자료가 부실할 경우 구직활동을 열심히 하고도 구직활동 보고서가 승인되지 않을 수 있으니 증빙자료 제출 방식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핵심은 본인 여부, 활동 일자, 활동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구직활동 보고서가 심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고서가 부실 또는 미제출 처리됩니다. 보고서의 미제출 부실 기준은 화면과 같으며 보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내용이 심각하게 부실한 경우 미제출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를 대충 작성하여 부실 처리가 될 수 있으니 보고서 부실 기준 또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제출 혹은 부실로 판단될 경우 화면과 같은 기준으로 처리되어 청년 구직 활동이 미지급되거나 지급이 전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부실 제출과 미제출이 번갈아 발생하는 경우에도 화면과 같은 기준에 따라 처리되니 보고서 심사 기준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지원금 사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금은 선정 후 발급받은 카드와 연결된 계좌에서 매월 30일 지급됩니다. 귀금속, 유흥주점, 노래방 등 구직활동과 무관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합니다. 현금 입출금은 불가하며 지원금 결제 시에는 일반 카드처럼 잔여금액 문자가 발송되므로 잔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충전 및 상품권 등 구입이 불가합니다. 오프라인 일시불 20만 원 이상 결제 시 온라인 결제권은 금액에 상관없이 보고서에 영수증 및 세부 내역을 첨부하여 반드시 소명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용은 구직 활동과 관련된 강의, 교재, 시험 응시료, 면접 활동비, 창업 준비 등 직접비와 배달 대행을 통한 음식은 일식 25,000원 한도만 인정합니다. 매월 지급되는 지원금 중 미사용분은 2월 가능하지만 보고서 마감일 기준으로 10만 원 이상 이월되었을 경우 보고서에 정확한 금액 및 그 사용처에 대해 소명해야 합니다.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소명하지 않으면 구직활동 보고서가 부실 처리됩니다. 또한 지원기간 내에 지원금 전액 사용하여야 하며 지원 종료일까지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가 됩니다. 지원금은 구직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곳에서 광범위하게 사용이 가능하지만 취지가 맞지 않은 일부 제한 업종에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유흥, 도박, 성인용품이나 고가의 상품 및 자산형성 관련 업종이 제한 업종에 해당합니다. 제한 업종에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즉시 중단되며 사용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청년 구직활동 수당 참여자의 구직의욕 고취, 역량 향상 등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특히 직무 맞춤형 자기소개서 클리닉, 모의 면접, 현직자 멘토링, 1:1 상담 등 여러분이 관심 가질 만한 프로그램 등으로 준비됩니다.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참석하셔야 합니다. 미참여자의 경우 마지막 회차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직활동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이 되고 지원금 계속 지급 여부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창업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 종료가 되며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업하였으나 제출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계속 지원이 됩니다. 단, 실제 근무한 시간이 미취업 기준 주 36시간을 만족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취업하였으나 제출 후에 퇴사한 경우엔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에 구직활동의 필요성이 없으므로 지원 종료이며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전에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무원 시험은 합격일 기준으로 지원금이 종료되므로 계속 지원 불가합니다. 지원금을 받다가 취업 또는 창업을 하거나 최대 지원 기간인 6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지원금이 종료됩니다. 주 근로시간 36시간이 넘는 일자리에 취업 시 정규직 여부 및 근속기간과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 종료가 됩니다. 근로계약서상의 실제 출근 시작일이며 공무원은 합격 통지일 기준 시점이 되므로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시에도 합격 사실을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구직활동 보고서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시 창업으로 간주하여 지원금 지급이 종료가 되며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지급 종료 시점은 보고서 제출 마감 시점 이후일 경우 취업 또는 창업이 발생한 다음 월부터 미지급됨을 알려드립니다. 지원금 지급에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화면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지원금 지급이 중단되며 주소 이전, 기타 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지사항에 있는 자격변동 신고서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본인이 직접 자격변동을 신고해야 합니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자격변동 신청을 하지 않고 지원금을 계속 수급할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수급 도중 취업 또는 창업한 경우 50만 원의 구직 성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 성공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4가지 모드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로 6개월 동안 지원금을 모두 받기 전에 지원금 수급 도중 취창업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전라남도 내 취창업을 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유지하여야 하며 세 번째,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특히 취업의 경우 참여자가 취업하여 동일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원금 수급 중 첫 번째로 취업한 사업장에서 이직한 경우 첫 번째 취업일로부터 1개월 이내 1회 때에는 구직 성공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창업의 경우엔 참여자가 동일한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었고 매출액이 3개월 내에 발생한 적이 있을 경우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 지원 기준에 맞는 취업 또는 창업을 해야 합니다. 취업의 기준, 주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인 경우이며 고용보험 취득 시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와 상관없이 취업으로 간주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시에도 구직성공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창업의 기준을 보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출액이 발생했을 시 창업으로 간주하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창업 시에도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으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격 요건에 만족하셨다면 어떻게 구직 성공금을 신청해야 할까요? 취업 또는 창업 후 3개월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 대상으로 증빙 자료를 통한 자격 요건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이 된답니다. 취업과 창업의 증빙 자료는 다음과 같으며 필수 서류는 모두 제출해야 하고 선택 서류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지원금이 환수되고 제재 부과금이 부과됩니다. 화면에 표시된 부정수급 유형을 꼭 확인해 주세요. 주 36시간 이상 근로자로 취업 중이거나 창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진행하는 비슷한 사업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현재 재학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전 학력 졸업수료, 재적증명서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상급학교 진학 또는 준비 중이거나 장기 해외 체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지원금을 받는 경우 기타 사회통념상 허위, 기타 부정한 의도 및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고자 한 경우 등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특히 취업 또는 공무원 시험 최종 합격 후에도 취업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지원금을 받아 부정수급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으니 유의해주세요. 참여자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 등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지원금의 최대 5배까지 제재 부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부정행위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 자진 신고하고 부정이익금을 모두 반환한 경우 부정수급액만 환수하며 부정행위자가 조사에 성실히 응한 경우 추가 반환은 0.5배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증명서, 건강보험료 증명서 등 기타 서류가 위조 또는 변조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형법 제231조에 따라 고발 조치가 되며 참여자의 부정수급 조치 결과는 처분일로부터 즉시 전산 입력이 되므로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마지막으로 예비교육 영상 시청 후 참가자 서약서, 예비교육 이수 확인서, 구직 신청서를 모두 제출한 후 카드 발급까지 모두 완료해야 최종 선발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청년 구직활동수당 예비교육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원금을 잘 활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취업과 창업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